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3년 차 32살 남자입니다. 저는 친구 엄마를 10년 넘게 만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도 친구 엄마가 저에게 소개시켜줘서 결혼했고, 다니고 있는 직장도 친구 엄마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축구선수로 중학교 때까지는 시골집에서 다니다가 축구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도시에 있는 축구 명문고로 진학하게 되었고 쭉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 근처에 함께 축구하던 친구네 집에 자주 놀러가 밥도 얻어먹고 가끔 자고 오기도 했었는데 그 집 아줌마도 저를 마치 친아들처럼 자상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방학 때도 고향 집에 내려가기보단 그 친구놈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 당시 친구 엄마는 남편과 이혼하고 파스타 전문점을 하고 계셨어요. 아마 그때 엄마 나이가 38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3 때 운동을 하다가 그만 발목 부상을 크게 당해 운동을 계속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요. 불행히도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기숙사에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처지를 알고 안타깝게 여긴 친구 엄마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자기네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을 했고, 저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단 여기 생활이 훨씬 좋았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동 그만두고 할 게 없어진 나는 한참 방황을 하게 되었고 오후 수업을 땡땡이 치고 당구장에 서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줌마의 웃음소리. 현관문을 열고 안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걸음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아줌마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평소보다 즐거워 보이는 아줌마 웃음소리에 궁금해진 저는 아주 살짝 열려져 있는 안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 기울여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애들은 다들 학교에 갔지. 응, 그래. 집에 아무도 없으니깐 지금 와야 해. 분명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말이었습니다. 아줌마에게 다른 남자가 있단 걸 알게 되면서 왜 그렇게 질투가 나는 건지 화도 나고 분노에 차서 저도 모르게 손이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누굴 만나던 우리 엄마도 아닌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말이죠. 나는 아줌마가 집으로 끌어들이는 남자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고 급히 작은 방으로 가 몸을 숨겼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으로 들어서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확인한 순간 나의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다시 치가 떨려왔습니다. 그놈은 다름 아닌 아줌마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20대 초반의 직원이었던 겁니다. 최근 아줌마 얼굴에 화색이 감돌고 눈빛에는 생기가 서려 보이는 게 평소와 다른 모습에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어린 남자를 만났던 거였어요. 그 남직원은 작년에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주방에서 일한 지 8개월 정도 되는 23살의 어린 남자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오호 요것들 봐라. 나랑 겨우 4살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연하남을 만나고 있었다고. 남녀 사이는 아무도 속을 모른다더니 그때 번쩍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그럼 나도 아줌마랑 연인으로 지낼 수도 있겠다였죠. 저는 아줌마가 안방에서 볼일 끝나고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척하며 일부러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아줌마는 당황해하며 옆에 있던 남자는 먼저 돌려보내고 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눈치만 계속 살피더군요. 나는 그때만 해도 철이 없어서인지 아줌마한테 다른 남자들은 다 괜찮아도 주방에서 일하는 그 형님만은 만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대신 친구놈한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겠다고 했더니 아줌마는 수치심 때문이지 죄책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순순히 알겠다고 내 뜻에 따라 앞으로 그 남자 다시는 만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 친구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저는 운동만 하던 사람이었으니 제 성적으로 당연히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엄마가 저녁에 잠깐 보자고 하면서 진로에 대해 이야기도 좀 하고 학교도 졸업했으니 술도 한잔 하자는 겁니다.
아줌마는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러쿵저러쿵.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계속 이어지는 대화는 이런저런 사적인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둘이서 소주 5병을 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줌마도 나도 완전 꽐라 직전까지 갔죠. 나는 아줌마에게 그때 그 남자랑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봤고, 언제부터 만났냐?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냐? 지금은 따로 만나는 남자는 있느냐? 꼬치꼬치 캐물어봤죠. 그러자 아줌마는 넌 아직 어려서 여자에 대해 모른다. 그러면서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여자가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느냐며 내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줌마를 한번 이성적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줌마와 더욱 자주 만나면서 함께 가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 가게에 자주 들려 부딪히며 둘이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렸던 겁니다. 아줌마, 밤에 특별한 일 없으면 가게 마치고 술 한잔 할까요? 그때부터 일부러 이성에 관한 이야기, 애정 갈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척하며 일부러 질척한 대화들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속 깊은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줌마 이야기도 들어주게 되고 서로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아줌마도 점점 나와 시간 보내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느닷없이 친구 엄마가 너 혹시 아줌마 좋아하니? 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네, 아줌마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가게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어 지내게 되었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이쁘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놀고 먹고 자빠져 있는데도 일하러 다니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룸월세며 각종 세금, 제 휴대폰 요금, 심지어는 한 달의 용돈도 100만 원씩 챙겨줬어요. 옛날에 한량이라는 말이 저한테 딱 어울리는 단어였습니다. 아줌마는 나보다 21살이나 많았지만 나는 아줌마를 자기야 라고 부르고 아줌마는 나를 서방님 이라고 불렀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줌마가 외식업 쪽에선 상당한 능력자였습니다. 파스타 전문점이 맛있다고 소문이나 직영점을 3개나 더 냈고 체인 사업도 시작해 한 달에 순수익이 수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아줌마가 자동차를 한 대 사줄 테니 저한테 직영점과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관리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친구들은 다들 학교 다니는데 나 혼자 대낮부터 PC방과 당구장을 배회하며 빈둥빈둥 노는 것도 심심하던 차에 일을 하기로 했죠. 일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 직영점 돌아다니면서 상황 체크하고 급하게 필요한 식자재 같은 게 있으면 심부름 정도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동안은 여자 혼자 사업한다고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등치가 산만한 전직 운동선수가 거래처를 직접 돌아다니며 외부 활동을 하고 아줌마는 직원 관리와 요리 연구 등을 하며 자연스럽게 업무 분담이 되어 아줌마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당시 월급은 주는 대로 받았죠. 일 안 해도 100만 원 받았는데 차도 사주고 그랬으니 일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일하고 나서부터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매달 300만 원씩 적금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아줌마에게 완전 감동을 받았죠. 그렇게 아줌마와 5년 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살다시피 했고 어느 날 아줌마가 먼저 절 찾으며 심각하게 말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늙은 여자를 만나면서 내 젊은 시절을 보내게 할 수 없다면서. 일은 계속 함께 하더라도 둘 사이의 관계는 정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둘 사이가 예전보단 뜸해지긴 했지만 그동안에 만나온 정이 있는데 처음부터 딱 잘라내기는 쉽지가 않았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관계로 가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의 중매로 여자를 소개받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결혼식에 참석한 아줌마가